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독일 뮌헨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딸의 한국 수학여행 영상 한 편을 본 후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신기해. 밤늦게도 여자애들끼리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아. 뭐라고? 엘레나.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면 위험해.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벌어진 일이 더욱 놀랍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각국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였다니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있는 거야? 과연 한 편의 밤거리 영상이 어떻게 유럽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180도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독일 아버지 가족에게 벌어진 놀라운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마르쿠스 씨의 생생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뮌헨에서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르쿠스 슈바르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봄에 겪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17살 딸 엘레나가 학교에서 주관한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였습니다. 엘레나는 평소 활발한 성격이지만 외국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낯선 땅에서 2주나 지내는 것이 많이 걱정되었지요. 특히 저는 독일에서도 밤 10시 이후에는 딸이 혼자 외출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터라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엘레나가 한국에서 보내온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한 번화가 밤거리 풍경이 담겨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태연하게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편의점과 카페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며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는 밤 9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리가 한산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말입니다. 아내 잉그리드도 영상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속 한국 거리는 마치 나처럼 밝고 안전해 보였거든요. 심지어 할머니 한 분이 밤늦게 혼자서 시장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런 광경은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엘레나와 같은 또래로 보이는 한국 여학생. 몇 명이 지하철역에서 나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부모가 직접 데리러 오거나 최소한 남자친구와 함께 다녀야 할 시간대였는데 이 아이들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엘레나와 화상통화를 했을 때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한국의 안전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연일 보내오는 영상들을 보니 이것이 한국의 일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경제 발전이 빠른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이렇게까지 치안이 좋은 나라인지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독일 언론에서도 한국의 치안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딸이 보내준 영상 하나가 저희 가족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이기에 밤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평온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보낸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와 함께 인터넷으로 한국의 치안 상황을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강력 범죄율이 독일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만 보는 통계와 실제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뮌헨은 독일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딸이 밤 10시 이후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앙역 근처나 번화가는 밤이 되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레나가 보낸 추가 영상들을 보니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향하는 모습,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시장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해가 지면 거리가 한산해지고 여성들은 가급적 혼자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오후 4시만 되어도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아내 잉그리드는 저보다도 더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밤늦게 혼자 집에 돌아가다가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레나에게도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터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정말 안전한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엘레나는 처음에는 제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엘레나가 보낸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가정의 어머니가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편의점에서 우유와 빵을 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은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이런 안전함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딸이 관광지의 특별한 지역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저는 평소처럼 점심을 함께 먹는 동료들에게 딸이 보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대화였는데 동료들의 반응은 저와 똑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베를린 출신의 한스였습니다. 그는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스에게는 16살 조카가 있는데 작년에 베를린 시내에서 밤에 휴대폰을 빼앗긴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온 토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혼자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말 밤에는 술에 취한 젊은이들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미하엘이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일하는 아내가 야근을 할 때면 항상 택시비를 주고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도시들도 낮에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동료들은 한국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기술이 앞선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안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저희는 점심시간 내내 이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들 정말 신기해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한스는 자신도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저만 놀란 것이 아니라 다른 독일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에도 저는 딸이 보낸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 거리는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동료들의 반응을 이야기해주니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독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비결이 있기에 이렇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며칠 후 저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한국 본사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고 독일에 온 지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준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제가 딸의 한국 여행 이야기를 꺼내니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제가 보여준 영상을 보더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독일에 와서 놀란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준호가 들려준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독일에 온 첫 주에 뮌헨 시내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라면 며칠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누군가가 주변 상점에 맡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에서는 다음날 찾으러 갔을 때 이미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준호는 한국에서 밤 12시가 넘어도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24시간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가 조용해진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합니다. 준호는 또한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와보니 아이들을 부모가 직접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준호의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안전함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독일의 상황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주었습니다. 촘촘한 치안 시스템, 강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안전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과 문화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와의 대화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딸이 보낸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평소 저는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다른 유럽 사람들도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일지 말입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고 모두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단 사람은 파리에 사는 대학 동창 피에르였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18살 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저녁 8시 이후에 딸이 혼자 외출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밤에 위험해서 택시를 이용하라고 항상 당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에 사는 친구 제임스의 댓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나라로 유명한데도 한국만큼 안전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여전히 조심해야 할 지역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란 반응을 보인 것은 이탈리아 로마에 사는 친구 마르코였습니다. 그는 댓글에서 즉시 한국 여행을 계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는 관광객들도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하는 도시인데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사는 친구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암스테르담도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밤늦은 시간에는 여성들이 혼자 다니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영상을 보니 정말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 취리히에 사는 친구까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도 한국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 사는 친구들이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한국의 치안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며칠 후 더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심지어 북유럽 국가들에 사는 친구들까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스웨덴에 사는 친구는 자신의 나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벨기에에 사는 친구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살고 있는데도 밤에는 조심해야 할 지역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영상을 보니 정말 평화로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이기에 유럽 전체가 놀랄 만큼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엘레나의 한국 여행이 끝나가던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엘레나는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간 후에야 지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미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지갑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엘레나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함께 있던 한국 가이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고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가져다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레나는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셨지만 손짓 발짓으로 괜찮다는 표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돈 한 푼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 할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엘레나가 고맙다는 표현을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이 손을 흔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엘레나는 그때 정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낯선 외국인 학생의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까지 가져다 주신 할머니의 마음씨가 너무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화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특히 외국인에게까지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엘레나는 또 다른 에피소드도 들려주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헤맸을 때 한국의 중학생들이 영어로 길을 알려주면서 직접 데려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바쁠 텐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시간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엘레나의 변화된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단순히 재미있는 여행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안전한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씨가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경험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엘레나가 독일로 돌아온 후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마다 한국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고 가족 모두가 한국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 잉그리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고 배려심 깊은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가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4살인 둘째 아들 막스도 변했습니다. 평소 공부에는 관심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한국에서 배운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따라하면서 자신도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들었지만 점점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준호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면들을 알게 되었는데 치안뿐만 아니라 기술, 문화, 사람들의 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이 독일과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가족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매년 여름 휴가로 유럽 내 다른 나라들을 여행했던 저희가 이번에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레나는 자신이 가본 곳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뮌헨에 있는 한국 식당을 찾아가서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어보았는데 생각보다 맛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집에서도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한국과의 기술 교류에 대해서도 제안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했습니다. 막스는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들을 이용해서 친구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단순히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심,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에 감동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통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 후 저희 가족은 뮌헨의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엘레나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만난 한국 가족들은 정말 따뜻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독일에 온 지 5년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독일의 개인주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의 좋은 점들도 많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안전한 사회는 단순히 경찰이나 치안시설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마음가짐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저희 가족은 한국의 전통차 문화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깊은 사려, 기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한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성적이나 성공보다도 인격을 먼저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레나는 그날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시간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 잉그리드는 한국 어머니들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독립심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막스는 한국 아이들이 어른들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앞으로는 이웃 어른들께 더 정중하게 인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가족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한국을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나라로 말입니다. 6개월 후 저희 가족은 정말로 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엘레나가 안내하는 서울 여행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딸이 경험했던 그 따뜻함과 안전함을 저희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저희 가족 모두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울 점은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스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아내는 한국 요리 솜씨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한국과의 기술 교류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뮌헨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저희 가족부터 그리고 저부터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한 편의 밤거리 영상으로 시작된 저희 가족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저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열린 마음과 따뜻한 인간이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